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희 프레스온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주말 끝난 이번 총선 사전 투표율이 31.28%로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죠. 자, 여당은 보수층이 결집한 거다. 야당은 정권 심판론 바람이 분 거다. 저마다 유불리를 따지면서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사전 투표율 분석과 판세 전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뜨거운 사전 투표 열기에 정치권도 바로 화답을 했는데요. 여야 반응부터 듣고 오시죠. 사전투표가 굉장히 이제 국민들에게 좀 익숙해졌다 이런 또 측면이 있을 것 같고, 특히 그동안 사전투표에 대해서 좀 불신을 갖고 있었던 이제 보수 진영에서 저희 당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수개표 등의 방식이 좀 병행됨으로써 보수 진영에서 지금 많이 결집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원인이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를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선거에 무관심하거나 뭐 굳이 내가 투표할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던 그런 분들의 어떤 관심, 열의, 적극성, 그다음에 이번 투표에 대한 의미부여 이것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도층의 표심은 견제와 심판 쪽이 높은 거죠. 그것이 현재의 투표율을 견인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높게 나온 현상에 대해서 여야가 각기 해석을 내리고 있는 목소리 들어봤는데, 자, 먼저 신조호 대변인,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지금 좀 해석을 하고 있나요? 일단 지금 사전 투표라는 제도가 지금 시행된 지 한 10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안착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착된 제도이기 때문에 전체 투표에 참여하는 분들이 본투표, 사전투표 나눠서 하는 그 분산투표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 투표율을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국민들께서 유권자들이 나눠서 투표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국민의힘이 사실 그동안에 사전투표를 향한 독려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랬어요. 국민의힘 일부 지지자들은 사전투표에 대한 그 불신이 좀 있었는데 그 불신을 저희가 종식시키기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한 전 후보들이 사전투표에 참여를 했고 또 독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높은 사전투표율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의 막판 대결집이 이루어졌다. 민주당에서 초래된 여러 그 막말 후보들이나 그 편법과 불법, 꼼수 후보들의 그 실상이 드러나면서 국민의힘을 향한 국민적인 그 지지세가 이번 사전투표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영주 소장님, 일단은 보수 쪽에서는 결집이 이뤄진 거다 봤고, 일단은 보통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은 진보층에 좀 진보 진영이 유리하다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애써 해석을 하는 거죠. 좋은 쪽으로. 통상적으로 보면. 근데 사전투표라는 거는 성향이에요. 그동안에 있던 패턴을 보고 분석을 하는 게 맞지요. 그게 과학적이고. 네. 그러니까 사전투표라는 거는 투표 성향 중에 심판의 성향이 강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높으면 좋은 것이고 낮으면은 심판보다는 솔직히 그런 거예요. 급한 거는 빨리 하고 싶잖아요. 배고프면 빨리 가서 밥 먹고 싶은 것이고. 그러니까 현 정권에 대한 의사표현을 빨리 하고 싶을 때는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권을 지켜줘야겠다. 정권 안전을 위해서 그래 느긋하게 가는 거는 본투표가 높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금처럼 31.3%의 사전투표를 했다는 것은 이게 이제 거의 총선과 대선급의 사이에 있는 투표율 수준입니다. 지난해. 네. 그러면 대선급에 가까운 사전투표를 보였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전체에 대한 어떤 심판의 성격입니다. 이거는 그냥 민주당 자체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보다는 윤석열 정부를 이번 총선을 통해서 아예 대선급으로 심판을 하겠다. 대선 심판형 사전투표율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장가희 기자, 이번 사전 투표율 정확하게 31.28%인데 반올림하면 31.3%. 이거를 정확히 예측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입니다. 지난 3일에 사전투표율 31.3% 그리고 총투표율 71.3%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말했냐면 민주당이 1번, 비례가 3번이니까 1과 3을 대입해서 민주 승리를 기대한 수치다라고 직접 말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았으니까 김 실장은 자신의 SNS에 사전투표율 조작설에 자신이 휘말렸다면서 이 31.3 화이팅이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요, 이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그리고 여당 일부 인사들이 이거 부정선거 아니냐 이러면서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아하. 했습니다.
그렇군요.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이걸 어떻게 맞췄는지 좀 신기하긴 합니다. 뭐 설명을 뭐 부연하긴 했는데, 굉장히 좀 신기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 투표율 어떻게 될지 좀 예측 한번 해보고 실제로 김 실장이 언급한 71.3%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전 투표율인데 저도 방송에서 31에서 2 논다. 그럼 저도 그게 정확하게 맞춘 거 아닙니까? 31에서 2 사이다. 네. 이렇게 했고요. 그거는 이제 시간대 추세나 첫날 보면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최종 투표율은 저하고 다릅니다. 어느 정도 보십니까? 저는 60, 한 7, 8, 많아도 이게 60대 후반 70은 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럼 왜 그러냐면 이제 이번에 본투표할 분들이 사전투표 쪽에 옮겨온 거죠.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본투표 날은 이제 조금 떨어져서. 그럼 왜 옮겼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제 보수청에서 계속 사전투표를 독려했거든요. 모든 후보들이 첫날에 다 사전투표하고 예. 제 주위만 보더라도 항상 본투표하던 분들이 이번에 사전투표를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옮겨왔기 때문에 최종 투표율은 4년 전은 이제 66이었죠. 예. 비슷하거나 한 1, 2 정도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제 비슷한 이 정도지 대선급으로 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대선은 77이잖아요. 근데 대선은 이제 한 표도 4표가 없죠. 대구에서 투표하나 호남에서 하나 한 표가 카운트 되잖아요. 네. 근데 총선은요. 이미 대구 TK나 호남은 이제 거의 지역구 정해지잖아요. 물론 이제 비례 때문에 가기는 가지만 그것만 가지고 투표 결정하기 어렵거든요. 아마 대선하고는 상당히 투표율이 차이 날 겁니다. 네. 박지영 부원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 실장이 기대한 71.3%까지 가리라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한 68% 정도 좀 비슷한 예상하는데요. 수치시네요. 딴 이유는 없고요. 평균적으로 보면요. 여론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여론조사보다 10% 정도 적게 나옵니다. 이번에도 보면 투표하겠다는 분들이 한 70, 한 7, 8% 정도 나왔어요. 거기에서 한 10% 좀 뺀다. 저는 통계적 경험에 의해서 한 68%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사전투표에서는 지역별로 보면은 보수가 결집했는지 진보가 결집했는지 그냥 답이 나와 있어요. 그냥 애써 이제 부정을 하시는데 대구가 사전투표율이 제일 낮잖아요. 네. 호남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 봐도 이제 진보가 집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앞서 우리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들에 좀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두 지역은 사실은 양당이 지역주의에 의해서 지역구는 그대로 공천받으면 당선되는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은 투표율이 높고 한쪽은 높은 곳은 지역구 투표를 안 해도 우리가 이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 선거를 통해 가지고 정권을 심판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이고요. 상대적으로는 TK에서는 현 정권이 하는 모습들이 내가 보수지만 꼭 내가 지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참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총선까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딱 이틀이 남았습니다. 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누가 막판 표심 잡느냐 이게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여야 어제 서로 견제하면서 지지 호소에 굉장히 많이 나섰는데 그 모습 한번 만나보고 오시죠. 이번 선거가 그냥 몇 년 만에 오는 그냥 선거가 아닙니다. 범죄자들이 민심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독재가 뭡니까? 민심을 듣지 않고 정치하는 게 독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리고 조국당은 박은정, 공영훈, 양문석, 김준혁 같은 절대 여러분들께서 안 된다는 사람들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로 200명이 채워지면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자유가 빠질 것이고 진짜 독재가 시작될 겁니다. 원래 자식을 귀하게 여기면 더 엄하게 키워야 합니다. 귀한 자식일수록 나쁜 짓 하면은 그러면 안 된다 야단치고 그런데 귀하다고 이쁘다고 옥냐 하면서 나쁜 짓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 때리고 훔치고 아이고 우리 자식 귀하니까 그래 걔네 괜찮아 하면 나중에 살인범 됩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충청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서울 강남 가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자 서영주 소장님 네. 진짜 독재 회초리 막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양당이 정말 막판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잖아요. 뭐 좀 사실적으로 보면 48시간 정도 남았나요? 이제 네. 총선 공식 선거운동을 마치려면. 근데 보면은 뭐 이재명 대표는 줄곧 했던 말을 했는 것 같습니다. 이 정권 심판을 해달라. 회초리보다 더 엄하게 다스려야 바뀐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조금 급하기도 하고 내용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어요.
그러니까 민심을 듣지 않는 게 독재다. 근데 민심을 누가 들어야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권이 들었어야죠. 그러니까 민심을 안 들은 게 지금 이 입법부나 우리 민주당이나 이재명 뭐 조국 대표까지 넣어서 그거 민심으로 거슬른다 하는데 따지고 보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유가족들 진상조사 하라는 거 민심이 하라고 했어요. 최수근 상변 수사외압 부분 진상조사 하라고 했어요. 특히나 김건희 여사 배우자에 대한 주가 조작 특검법 국민들은 대다수 민심을 하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누가 민심을 거슬렸죠? 스스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노스 침을 뱉는 것이다. 우리를 심판하라는 말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민주당이나 그다음에 표를 호소할 수 있는 미천이 바닥났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신조대 의원 일단 좀 한동훈 의원이 급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뭐 이재명 대표의 말도 함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번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저는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을 뽑는 자리입니다. 입법부를 구성하는 선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했습니까?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 그리고 민주당의 의회 독재, 입법 폭주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을 향한 심판의 선거이지 지금 민주당이 200석 운운하면서 탄핵을 또 서스럼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 국회를 그리고 국민들을 무시하고 오로지 본인들의 권력 찬탈을 위해서 입법부를 활용하겠다. 그 아주 검은 속내와 정치적인 야욕을 드러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과연 민심의 회초리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저희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잘못한 점이 있다면 반성하고 쇄신하고 계속해서 낮은 자세로 국민 곁으로 다가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어떻습니까? 공명훈, 김준혁, 양문석 지 입에 올리기조차 힘든 이런 막말과 편법, 불법 후보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김준혁 후보가 비하한 대상은 뭐 국군 장병, 여성, 이대생, 위안부 할머님들, 유치원 관계자들, 서울 시민 할 것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막말을 일삼았어요. 그것에 대한 민심은 김준혁 후보가 즉각 후보직에서 사퇴하라 이겁니다. 근데 민주당은 지금 버티기 뭉개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 민심을 무시하고 오로지 본인들의 의석 한 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목소리, 민심을 외면하고 여론을 사실상 방기하고 있어요. 그것부터 지금 민주당이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민심의 회초리 말할 자격이 없고 오히려 내일 모레 선거 결과 그 민주당이 지금까지 저질러온 내로남불과 위선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민심의 철퇴를 내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 좀 네. 민주당은 200석을 운운하거나 한다 하더라도 탄핵에 대해서 입에 올린 적은 없다는 점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권력을 빼앗아야 된다라는 게 그럼 탄핵을 운운한 게 아니면 뭡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장난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 권력을 빼앗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 권력은 국민한테 있는 것이고 대통령은 권한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예. 권력을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한테 빼앗아간 권력을 다시 찾아와야 된다. 이 얘기죠. 이건 말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200석 이상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독재에 가까운 이런 정권 운영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보루를 만들자는 것이에요. 무슨 탄핵을 얘기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노구를 이끌고 지금 전남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분들은 대통령 탄핵 외치고 계십니다. 민주당 내 많은 인사들이 지금 대통령 탄핵,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탄핵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저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선거 다가올수록 정말 저희 패널분들도 정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선거가 다가오고 있음을 좀 느끼게 되고요. 자, 그리고 한번 이 얘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궁금한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들도 이걸 많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몇 대 몇, 여야가 몇 대 몇으로 나올 거냐. 각 당 판세 한번 저희가 한번 정합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굉장히 많은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뭐 사전 투표를 끝났으니까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났다 생각해갖고 많이 예측들을 하는데 방금 저희 화면에도 나갔습니다. 뭐 국민의힘 몇 석, 민주당은 몇 석 이런 판세들이 나왔는데 박지원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희 대기실에서 사실 패널분들끼리 많이 얘기 나눴습니다. 몇 석에서 몇 석이다 했는데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좀 분석하십니까? 뭐 개인적으로야 뭐 한 200석 이상 하면 좋죠. 그러나 뭐 현실적으로 한 149석 정도 하지 않을까. 149석. 뭐 이렇게 예측을 해드리고요. 예. 너무 선거운동을 못해요, 여당이. 너무 못하는 게 한동훈 위원장의 말씀하시는 내용은 반사 이거 한마디면 다 끝나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셔서 하셔라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우리 토론하면서 이 부분은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개념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의회 독재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삼권 분립국가에서. 내각제 국가에서는 의회 독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상권 분립 국가에서는 집행권을 가진 행정부만이 독재라는 것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의회가 다수당이 된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뭡니까? 다수에 의한 지배라는 것에 의해서 그 절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회는 집행권을 가지지 않고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가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 개념을 모르시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토론도 하면서 말장난 이런 표현 쓰시면 안 돼요. 앞에 나오는 대통령을 비판하셔도 되고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셔도 되지만은 같이 토론하는 사람들끼리는 저는 좀 예의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판세 분석하십니까? 뭐 저는 이제 그 국민의힘이 한 140에서 50 정도로 해서 일당은 된다. 국민의힘 일당이 된다. 국민의힘이 이제 일당이 전 된다 봐요. 어. 그리고 이제 순수한 민주당이요. 진보당 새진보연합 빼고요. 예. 비례는 이제 몇 석 안 될 거예요. 그 비례 몇 석에다가 이제 지역구 하면 저는 민주당이 한 130에서 140. 아, 국민의힘 일단 이긴다고 보시는 예. 거군요. 그다음에 조국당이 한 10석에서 12석. 그다음에 나머지 당은 한두 석 될지 안 될지 이렇게 보는 근거가 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그 종편이든 제가 방송을 여러 개 나가요. 이제는 이제 모든 이슈가 김준혁, 그다음에 양문석, 그다음에 박은정, 이종건 이게 이슈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야권에 어떤 논란이 있던 후보들 말씀하시는 얼마 거죠? 전까지는 모든 게 이종섭, 황상무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 하는 분이 없어요. 이제는 이게 이슈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첫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수나 어르신들 중에 처음에는 이제 그 좀 윤석열, 한동훈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적이고 화가 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어르신들이 전부 이게 분노가 아니고 앵그리 보수가 아니고 이제는 이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나라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이재명 조국 진짜 뭐 180, 200석에서 완전히 뭐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탄핵 이러면 나라가 이게 뭐 어떻게 되겠냐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게 걱정하는 분들이 투표장으로 대거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어요. 자, 한번 이게 제가 내기를 했거든요. 네. 박진영 소장과 예. 내기를 했기 때문에 누가 일당이냐? 이건 내기했어요. 저는 국민의힘이 일당을 한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탄핵 이야기했는데 조국당의 그 공약을 봤더니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이에요. 그러니까 정권을 조기에 종식한다는 거예요. 조기 종식은 탄핵, 개헌, 쿠데타 세 개인데 쿠데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개헌이 쉬울까요? 저는 탄핵도 이게 조기 종식의 하나의 선택지가 있다 봅니다. 네, 다음 주 이 자리에서 누가 맞았는지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처럼 야권이 종합해 보면 야권이 과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대체적인 분석이 나오면서 일단 국민의힘 중진들이 지지 호소에 나섰습니다. 어떤 호소였는지 한번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을 비롯한 야당 세력은 극단주의자들의 연합체입니다. 이들이 국회 다수 세력이 된다면 오직 당리 당량만 개선하며 온갖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것은 물론 대통령 탄핵까지 실행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국민께 혼나도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정권 심판이라는 이 네 글자에 가려져서는 안 될 더 중요한 본질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방탄국회, 막말국회 그리고 발목자의 국회로 4년 1간에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의회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맨날 대결의 정치, 막장의 정치로 가는 모습, 이 모습을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된다. 제발 여야 간에 균형을 맞춰달라. 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개헌 저지선만큼 지켜달라 이렇게 자세를 낮춘 모습이었는데 손옥 변호사님, 소 변호사님 좀 의견과는 달리 국민의힘 중진들은 조금 위기감을 느끼고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저분들이 전부 아마 사선일 때문에 세 분 다 사선 중진인데 지금은 이제 그 선거 전략상 언더독 효과 있잖아요. 상당히 그 낮은 자세로 호소하는 이게 필요한 시점이고 저는 이제 평론가라서 객관적으로 분석을 했던 거고 예. 따라서 이제 다를 수밖에 없고 아마 이제 그 국민들은요 항상 이제 그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이런 이제 그 권력을 심판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제 벌써 성기를 잡았다, 뭐 이제 조기 종식한다, 아까처럼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아마 이게 다 지켜보고 있어요. 너무 이게 오만한 거 아니야? 아마 이제 그 균형을 잡아줄 거예요. 항상 위대한 국민은 균형을 잡아줘요. 어느 한쪽으로 이게 쏠리기는 안 할 겁니다. 4년 전에는 이제 진짜 보수가 교만해서 대참패를 했죠. 그때는 이게 위기의식이 없었어요. 그때는 전부 이게 일당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위기의식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위기를 느낀다는 거는 우리에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저 중진 의원들은 저를 호소하지만 낮은 자세로 실제 선거 결과는 나쁘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수성규 소장님 꼼꼼하게 지금 발언하는 거 보시네요. 그러니까 뭐 지나친 희망사항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측이라는 거는 좀 정확하게 데이터나 흐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1대 총선을 다시 기억해 보시죠. 당시에 민주당의 지역구가 162석이었습니다. 비례까지 해서 180이 됐고요. 국민의힘이 84석, 그다음 비례가 19석이었어요. 그러면 그보다 더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21대보다 더 잘하는 게 무엇이 있느냐? 없잖아요. 국민들이 정권 심판에 이 민심이 들끓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21대보다 국민의힘이 더 망가졌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너무 못한다. 말씀한 대로 오만하고 교만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국민들 당연히 곱지 않게 보죠. 해초리 때리죠.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압니까?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자비하고 마음대로 하는 이런 거를 더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22대 총선은 21대는 오만하고 교만해서 졌다면 거기에 플러스 무지, 무능, 무자비 그리고 무대포적인 이런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절대 더 좋은 표를 줄 수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